그러니까 자유주의가 약화된 자유주의 내가 봤을 때는 뭐예요? 우리가 많은 날 캄보디아 킬링필드한 폴포트 정권에서조차도 자기들은 자유주의 국가라고 얘기하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하거든. 북한도 지금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그죠? 북한도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야. 얘들도 자유롭다고 얘기하거든. 그도 민주주의 한다고 얘기해요. 자유주의도 얘기하고. 사회주의란 말은 없었어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법에 따라서 공화국이라는 게 뭡니까? 법에 따라서 국가가 운영된다는 얘기예요. 헌법에 따라서. 똑같아요. 그런데 폴포트 정권도 그런 얘기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였어. 그럼 이 사람들이 자유주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과정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지. 그 얘기가 이제 그 폴포트 정권의 그 사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사례의 문제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짚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알기로 전체주의라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 이념에 따라서 사회의 전반적인 통제가 가능한 그런 사회라고 들었는데. 그런데 그게 자기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이 지나와서 됐을 때는 그 정권이 전체주의였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정권을 운영하고 있을 때는 자기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거든. 자유민주주의와 다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이 누구나 다 그걸 선호하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지. 야, 너 전체주의에 들어와서 독재 정권에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다 도망가 버리지. 안 그렇겠어요? 특히 그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면 다 도망가 버리지. 근데 야, 우리 뭐 전체주의 아니야, 독재 아니야. 다 우리가 너 내 의견들 반영해갖고 민주주의 국가야. 다 투표해갖고 통통 뽑고, 투표해서 통통 뽑고 모든 게 선거에서 의사결정 내려. 그리고 여론수렴 다 100% 다 했어. 이래 얘기를 하는 거죠. 정치 체제 자체가. 그런데 그게 일정하게 보니 나중에 지나게 보니까 이런 게 여론도 조작할 수도 있고 소수가 의사결정을 독점할 수도 있고 자유라는 것 자체도 일정하게 법률에 따라 정해진 자유를 주는데 그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거지. 그 얘기가 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다양성이 그러면은 다양성을 그럼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다양성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 인정될 것인가? 왜 다양성이 필요한가? 기본권에서 다양성을 보호해 준다는 것은 어디까지 허용되는 얘기인가? 얘기가 이제 없는 거죠. 본인이 다양성이라는 키워드를 던졌으면은 그걸 수습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 수습이 잘 안 됐다고 보이는 거예요. 수습이. 두 번째, 철학이 있으면 좋아. 민주주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어. 굉장히 좋은 거죠. 당연히 민주주의라는 게 지금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극단적인 경우로 너무 많이 흘러간다는 거죠. 극단적인 경우로. 그래서 그럼 민주주의 취약성이 구체적으로 공리주의인데 공리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같나? 그걸 알았네요. 민주주의는 공리주의를 체계화한 체계? 이런 연결성을 써주었나요? 과연 그럴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를 얘기하면서 공리주의를 얘기하고 있나 누구도? 근데 그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고 공리주의는 절대 다수의 행복의 얘기를 하는 건데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죠. 예. 전 그것과 최대 행복이랑 연관성을 그러니까 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이 공리주의가 17세기 한 18세기 초까지 영국에서 그게 가끔 굉장히 파퓰러해졌다가 왜 사라졌을까? 왜 그 이후로 어떤 놈들도 공리주의를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게 대한 이제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때 갑자기 모든 놈들이 공리주의를 얘기하다가 그 한 200년 동안 아무도 이제 공리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지. 그 한 역사에 그런 시절이 있었다 정도로 얘기하지 공리주의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지. 그 이유가 뭘까?
아니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공유주의라며. 예. 근데 그럼 이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너무 좋지. 근데 왜 이 얘기를 못 할까? 달성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달성 불가능한 목표인 거지, 사회 목표인 거지, 지금 실질적으로. 공유주의를 열심히 얘기했지만은, 공유주의가, 사실상은 구현이 불가능한 관념, 컨셉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컨셉에. 관념에 불과했다는 거죠, 공유주의가. 누구도 정치, 현실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거였다는 거죠. 예. 이상적인 목표. 이상적인 목표죠. 그러면 그 이상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연결성이 좀 현실성이 부족한가요? 그렇죠. 현실성이 부족하죠. 현실성이. 제가 봤을 때는 공유주의가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왜 이걸 아무도 지금 200년 동안 얘기를 하지 않고 있을까? 이건 달성 불가능하다는 거지. 기껏 해야 자기들이 얘기한 게 뭐 그런 거예요. 감옥 같은 거 이런 거 사설 감옥 만들어 보자. 국가가 왜 나쁜 짓을 한 사람한테 착한 사람들의 세금을 그다가 그걸 쓰고 있느냐? 이 사람들 나쁜 짓 한 사람에 대해서 나쁜 짓 한 사람이 자기들 노력으로 감옥을 운영하자. 이런 거였거든. 그러면 현대 예. 공리주의에 기반했다는 대의에 따른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죠. 예.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 현대 민주주의는 어떤 거에 기반하고 프랑스 시민혁명에서 출발하는 거죠. 자기들의 실제로는 프랑스 대혁명에서 민주주의가 출발하는 거죠. 예, 국민들이 자기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는 자기들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운영되는 그런 국가 체제가 프랑스 대혁명부터 시작된 거죠. 영국의 민주주의들은 왕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왕의 권한을 일정하게 규제하는 부분에 불과했는데 프랑스 대혁명이 그게 모든 그 출발점이 되는 거죠. 프랑스 대혁명이. 그럼 프랑스 혁명의 자유의지에 기반하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래서 민주주의 취약점이라는 게 뭔가 내가 봤을 때는 아까 금방 얘기한 절대 다수의 어떤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결함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치 독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나치 독일에. 히틀러가 97% 이상의 90% 이상의 절대 다수의 동의를 받고 찬성을 받았지만은 극단주의 전쟁으로 간다든지 사회를 극단적으로 파괴한 그런 사례라는 거죠.